보험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 23년 말 기준 무려 3,997만 명이 가입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무시하고 넘긴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내 보험이 나를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1, 2세대 좋은 조건의 실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실손 재매입 관련하여 이 부분이 강제인지 강제가 아닌지 또 보상은 해주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에 대한 설명은 물론 대응 방법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대로 시청하신다면 언젠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병, 상해로 인해 발생하게 될 크고 작은 병원비 지출로부터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주환 팀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절대 과장이 아니고요. 현재 보험업계와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실손보험의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5세대 실손보험의 충격적인 실체는 물론 엄청난 변화 속에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왜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숙지하셔도 아프거나 다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병원비 지출 걱정을 한층 덜어낼 수 있는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혹시 나에게도 닥칠 위험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또 우리 가족이 힘들 때 미리 준비해둔 이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겠지 하는 믿음 하나로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증빙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심사는 또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이제는 심지어 내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 내용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고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겼다가는 사고로 몸이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무릎이 아파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일상생활하며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위기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좀 더 와닿게 체감하시려면 실비보험의 변천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멈추시고 갖고 계신 여러분의 실비보험 증권을 꺼내서 가입 시기를 확인해 보신 뒤 아래 설명드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1세대 실비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되시고요. 이제는 준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보험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약제비 5,000원 공제 외 치료비의 100%를 다 보장해 주기에 병원비로 나온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실비입니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부분은 단점일지 몰라도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입하는 조건 그대로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세대 실비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2세대 실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2세대지만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아주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1세대처럼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내용 변동 없이 평생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 실비 가입자분들은 전문가인 저 역시도 매우 부러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을 하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15년 재가입 주기라는 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4월에 2세대 실비로 가입했다면 15년 뒤인 2028년 4월에는 기존 2세대 실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그 시점 판매되는 최신 상품, 즉 변경을 앞두고 있는 5세대 실비로 강제 전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말이죠. 3세대 실손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이 가능했고,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착한 실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늘어난 대신 보험료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7월부터 판매 중인 실손이 바로 4세대 실비고요. 여기서부터는 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기존 실비가 같은 회사의 같은 시기 실비 가입자 전체 청구액의 n분의 1로 손해율을 산출해 보험료 상승에 반영을 시켰다면 4세대부터는 개개인별로 파악합니다.
내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안 받으면 할인이 되는 개인 할인 할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젠 병원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납입하는 실비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게다가 기존 15년 재가입 주기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4세대부터는 이 재가입 주기가 무려 5년으로 대폭 짧아졌습니다. 2021년 7월에 4세대로 가입하거나 전환하신 분들이라면 2026년 7월에 새로운 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조건이 더 좋아진다면야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실비 변천사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가입자가 짊어져야 할 자기부담금이 점점 커지면서 보장 측면에선 점점 안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3년도 4월 이후 실비보험들의 종착지가 될 5세대 실비보험, 과연 어떤 변경 기준을 채택하여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예정인 5세대 실비 상품은 기존의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 변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가입자분들의 병원비 지출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머지않은 시기에 결정하여 선택을 내려야 할 때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5세대 실비의 구조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뇌, 심장질환과 같은 즉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기존처럼 보장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4세대에서는 비급여 부분에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없어서 4천만 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나왔다면 30%인 1,20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냈어야 하지만 5세대는 자기부담금 상한 500만 원을 신설해서 동일한 치료 시 자기부담금이 훨씬 줄어드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중증 질환인데요. 아마 우리가 평소에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감기나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가벼운 물리치료, 주사치료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비급여 도수치료와 주사치료로 15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2세대 실비 가입자라면 자기부담금이 10%, 20% 수준이라 15만 원, 30만 원 정도 내고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5세대 실비로 바뀌면 어떻게 보상이 되냐? 비중증 외래 진료로 분류돼서 자기부담률이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내야 할 돈이 75만 원이고 보험사에서 받게 되는 돈이 75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이 보험금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병원비로 나온 150만 원 모두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실비와는 아예 다른,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실손을 준비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상실되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특약의 분류와 축소, 더 심각한 건 비급여 항목의 구조 변경입니다. 5세대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문제는 비중증입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부분의 비급여 치료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비중증 연간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작아지고요. 자기부담률은 30%도 적지 않았는데 50%로 껑충 뛰게 되고 심지어 이 특약을 이용하면 다음에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야 할 부분은 바로 관리급여 신설 부분입니다. 정부와 보험사가 이 항목들은 실손해서 너무 많이 지급되니 정부에서 직접 통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관리급여입니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증식치료, 약침 등의 유료 후보고요. 이게 도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치료는 효과가 불분명하니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혹은 치료비가 30만 원이 나와도 우리는 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고 그중 95%는 본인이 내세요 라는 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특정 비급여 항목들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사례입니다. 40세 남성이고 2011년에 2세대 실비를 가입했고 보험료는 9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현장 직군이다 보니까 목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디스크까지 오신 분인데 이 때문에 매달 도수치료, 주사치료, 추나요법, 물리치료 이렇게 꾸준히 받으시는 분이고 현재 보험료가 9만 원대라 다소 부담은 되는 상황이지만 매년 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분이 만약 4세대나 5세대 실비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수치료와 체해충격파는 보장이 대폭 축소되거나 관리급여로 빠져서 사실상 보장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또한 잦은 병원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 때문에 할증 1순위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A씨와 같은 분은 현재 보험료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존 1세대, 2세대 실비를 잘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B씨의 사례입니다. 60세 여성이고요. 2009년 가입한 1세대 실비 보험이고 납입 보험료 15만 원에 육박합니다. 자녀들이 가입해준 1세대 실비를 15년 넘게 유지 중이지만 평소에 매우 건강하셔서 1년에 병원을 감기로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갱신될 때마다 쑥쑥 올라서 어느덧 실비에 대한 비용만 월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1년에 내는 보험료만 180만 원 이상인데 실제 청구해서 받아가는 보험금은 이보다 훨씬 적은 분입니다. 사실 이런 건강하신 분들에겐 1세대의 100% 보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활용도 측면에서는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을 만큼 매우 건강하신데 보험료는 과하게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과감하게 4세대 실비로 전환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60세 여성 기준으로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고,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할인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으시고요. 그럼 안내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봐야 할 사항 첫 번째는 현재 크게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 중인가? 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하셨다면 유지해야 합니다. 중대질환에 걸려 치료를 해야 하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이렇게 비급여 진료를 꾸준히 받는다면, 특히 2013년 이전 2세대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무조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보험은 현재 준비할 수도 없고 웃돈을 준다고 해도 그런 상품으로 가입을 시켜주거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 노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전환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1년에 병원 가는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건강하시고 갱신되어 올라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세대 실비보단 4세대 실비가 더 좋은 조건이고, 좀 더 좋은 조건의 실비를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게 되는 5년간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그 돈으로 다른 보장을 강화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해봐야 할 두 번째는 내가 가입한 실비는 자동전환, 즉 재가입 대상자인가입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거나 일부 특정 회사는 1월, 2월, 3월에 가입했더라도 전환 대상자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내 증권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yes라고 답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15년 뒤에 새로운 실비로 강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에 내 전환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현재 나의 건강 상태와 납입 여력, 현재의 보험료 수준을 미리 고려하여 4세대로 갈아타서 5년간 보장을 더 받으실 건지, 아니면 계속 버티다가 그냥 바로 5세대 실비로 맞이하실 건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체크해야 할 세 번째는 나는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현재 실비보험이 아예 없다면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장 조건이 더 나은 4세대 실비로 얼른 준비하셔야 합니다. 5세대 실비가 출시되면 보장은 더 줄어들게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년은 더 좋은 조건의 4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위에 설명드린 기준을 토대로 나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백,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고 모아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 실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도 한참 전에 부모님께서 초기 2세대 실비를 가입해 주셔서 그 실비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워낙 건강에 대해 관심도 많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사실 1년에 병원을 진짜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 3세대 착한 실손이 판매될 때 2세대에서 3세대로 전환해서 유지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2017년 4월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5년 뒤인 2032년 4월 그 시점에 판매되는 실비로 변경되는 거라 그때까지 지금 판매되는 4세대, 앞으로 판매될 5세대보다 좋은 조건의 실비로 보장받고 재가입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실비를 언제 가입했는지,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현재 크게 아픈 곳은 없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납입하고 계시는지,
내가 보험료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인지에 따라 충분히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에 혼자 결정이 어렵다면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정보를 아직 모르고 계실 가족,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다가올 개정을 앞두고 좀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을 스스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발빠르게 유용한 정보 많이 공유할 예정이니 알람 설정해 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변동되는 내용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